G20 선행지 중에서 중국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유럽 국가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4분기 가면은 중국, 독일, 유럽 국가로 수출이 좀 증가할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의 선행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현재의 경기 진단해보고요. 앞으로의 경기도 예측해봄과 동시에 코스피 지수와의 상관계수도 그리고 코스피와의 그 상관성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OECD 한국 선행지수 보니까요. 지난 4월 데이터에서는 선행지수가 증가를 했는데 5월 발표 때에는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OECD 선행지수가 바뀌면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OECD가 잘못했습니다. 네. OECD가 그 4월 데이터 발표하면서 OECD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이 정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4월 데이터 발표될 때는 3월까지 떨어졌는데 4월에는 약간 증가한 거로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5월 데이터를 발표한 거 보니까 오히려 4월도 떨어지고 5월도 조금 더 떨어진 게 나왔어요. 속도는 많이 둔화됐지만은.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정이 됐느냐. 제가 OECD 선행지수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7개 변수에다가 가중치를 더하고 계산하는데 어떤 가중치를 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왜 변했는가 이걸 생각해 봤더니 아마 그 OECD 선행지수에 재고가 들어가거든요. 재고 순환지표나 네네. 재고량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4월 재고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자기들이 추정해가지고 선행지수를 오른다고 전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고 지수는 통계청에서 그달 말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걸 발표되기 전에 미리서 자기들이 예상해가지고 추정했는데요. 네. 그런데 4월 재고 지수가 예상보다 엄청 높게 나와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4월 그 재고 출하 비율을 보니까요. 재고 출하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그게 3월에 117이었었는데요. 4월에 130.4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질 것이라고 아마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재고가 늘어나니까 아마 선행지수를 이 사람들이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예상보다 재고율이 높았다라는 점이 OECD 분들께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요소였던 것 같고요. 이 재고율 반영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나 보네요. 이렇게까지 수정이 된 걸 보니까요. 그래서 비중을 얼마 두는지는 OECD가 구체적으로 발표 안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모르는데 아마 다른 변수는 예상한 것보다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 4월 재고율 지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네. 이 재고율 130%가 무슨 의미냐면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높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제조업들이 그만큼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고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우리 제조업 생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재고율 지수는 낮아지기는 낮아질 텐데 어떻든 4월 데이터들이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OECD도 이 선행지수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 선행지수가 현재의 경기를 진단하고 또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인데 이렇게 수정이 되고 바뀌면 참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G20에서 나온 그 선행지수는 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수출에 영향이 좀 있나요? 그래서 G20 선행지수는 작년 11월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통계를 보면은 좀 과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과거 보면은 우리가 정점, 저점에서 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 선행지수가 OECD 전체나 G20 국가 선행지수에 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G20 선행지수가 먼저 상승하고 뒤따라 조만간 우리 선행지수가 상승할 텐데요. 그러면 G20 국가들의 선행지수가 왜 이렇게 먼저 올랐느냐. 제가 국가별로 쭉 살펴보니까요. 중국이 작년 8월 저점으로 가장 먼저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지금 독일 경제 나쁘다고 그러는데요. 독일도 작년 11월 저점으로
독일, 일부 유럽 국가들 선행지수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이번에 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제조업 재고가 많다. 예, 그래서 이번엔 뭐 특별한 경우인데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선행했기 때문에 뭐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일부 경제학자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통계 보면서 야, 과거 가지고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전망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전혀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와버리고요. 네. 예, 그런데 G20 선행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이에요. 예, 이 그림 보시면은 G20 선행지수하고 우리나라가 수출입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할 3개월 평균을 그린 건데요.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G20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G20 국가들 경기가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급감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조만간 수출 증가율 감소폭이 축소될 거예요. 예, 당장 6월부터 수출 감소폭이 축소될 겁니다. 네. 최근에 6월 10일까지 수출이 물론 저빌수가 증가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약간 증가한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6, 7, 8월에 이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아마 4분기에는 기저대 효과도 있습니다만 플러스로 전환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무역 수지도 약간의 흑자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문에 보면은 뭐 15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다, 뭐 큰일 났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이 G20 선행지수 보니까 앞으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다가 4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수출 보면요. 아까 G20 선행지수 중에서 중국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유럽 국가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4분기 가면은 중국, 독일, 유럽 국가로 수출이 좀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선행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다른 데로는 수출이 별로 안 좋은데요. 미국으로만 수출이 증가했는데 미국 선행지수는 떨어지고 미국은 하반기에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서 미국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될 텐데요. 3분기, 4분기 가면서 아마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네. 지금 OECD 한국 선행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 선행지수들이 같이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지표도 나왔는데 이 미국 선행지수를 통해서는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앞으로 미국이 좀 완만한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행지수를 통해서도 그게 확인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선행지수가 모든 나라 경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선행지수, 통계청 순환변동치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우리 경기를 미리서 예고하는 것처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 독일 이런 선행지수 저점이나 저점 근접하고 있는데요. 미국 선행지수는 계속 5월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미국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미국 경제가 작년에 2.1% 성장했는데요.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이런 여러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 미국 경제가 한 1.1% 안팎. 근데 작년에 2.1% 성장했는데요. 올해 1.1% 안팎 전망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예측 기관이 우리나라, 독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성장을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올해 1.1%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0.8%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연율로 보면 1, 4분기에 1.3% 성장했고요. 2분기는 한 2% 좀 넘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간 1.1% 성장한다는 것은 3분기나 4분기에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OECD가 예측하는 것처럼 선행지수가 예측하는 것처럼 미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OECD 선행지수뿐만 아니라요,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도 각국의 선행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네. 이것도 미국 선행지수 보면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는 선행지수를 OECD는 그냥 공짜로 제공하는데 컨퍼런스 보드는 선행지수를 돈 받고 팔아요. 아하, 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면 누가 돈 주고 사가겠습니까?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도 계속 선행지수 하라고 미국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조만간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든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증시를 보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 S&P 500 지수가 4,300 넘어섰고요. 예. 굉장히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 증시가 좋았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같이 좀 하락을 하게 되는 걸까요? 미국 주가가 최근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 부도이익이 뭐 별 문제 없이 넘겼다. 네. 그 다음에 조만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우리가 6월 FOMC 내일입니다만 그 방송 맞죠? 발표일 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대부분 컨센서스는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할 것이다. 네. 일본에서 스킵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7월에 단시 인상할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뭐 물가나 경제 성장 이런 게 선행지수를 보면은 거의 그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실물 경제를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지금 가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가대평가된 만큼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결국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조만간 이런 걸 반영하면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받는다니, 뭔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도 좀 씁쓸한 느낌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선행지수가 증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3, 4월이 선행지수 저점일 것이다. 네. 아마 OECD가 6월 또 데이터 발표하면서요. 5월 그 재고일 지수가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걸 넣으면 또 이게 모양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차, 네.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은 뭐 OECD는 3개월하고 1일 금리차 가지고 그 선행지수에 포함했던데요. 그런데 제가 우리 경기를 전망할 때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더 설명을 더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우리나라가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를 장단기 금리차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이게 최근에 반등하고 있어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하고 OECD 선행지수하고 상관계수를 분석해 보니까요. 한 2개월 정도 우리 장단기 금리차가 OECD 한국 선행지수 선행해요. 상관계수도 0.63으로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뭐 조만간 뭐 OECD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런데 지금 OECD 선행지수가 4월하고 5월하고는 수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5월 그 재고일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조업들이 지금 생산을 많이 줄이면서 재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재고일 지수가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마 OECD 선행지수도 조만간 반등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선행지수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채 수익률 차이가 이제 2개월을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선행지수도 그에 따라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와의 관계가 또 궁금해요. 네. 앞으로 코스피가 그러면 선행지수를 따라서 올라갈까요? 예, 크게 보면은 네. 뭐 OECD 선행지수 우리 코스피하고 뭐 선행했다, 호행했다 하지만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OECD 선행지수는 5월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 주가는 계속 오르죠.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코스피가 오르면은 선행지수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보더라도 아마 그 선행지수가
조만간 오르게 될 거예요. 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게 제종, 업황지수, 한국은행 그 BSI가 있거든요. 이거 최근에 뭐 미미하게나마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오르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오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재고 출하 비율 이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하면은 최근에 코스피 상승이 앞으로 OECD 선행지수 상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OECD 선행지수는 떨어졌는데 코스피는 지금 올랐거든요. 이 괴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괴리가 좁혀지고 위해서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든지 네. 아니면 OECD 선행지수가 더 빨리 올라야 되는데요. 뭐 둘 사이에서 이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이 괴리가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 선행지수뿐만 아니라요.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피가 한 6% 정도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대평가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HP 필터 추세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가대평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국면으로 전환은 됐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괴리가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 괴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제자리에 멈추든지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가 증가하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간격이 좀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이 선행지수를 4개월 선행한다. 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약간 0.5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기간에 따르지만요. 네. 2008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4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른 거 보니까 그냥 OECD 선행지수 곧 오른다. 곧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각 지수들별로 이 상관계수가 딱 어느 정도로 조율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이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선행지수가 그동안 이제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이제는 그 반등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가 앞으로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까 그 G20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됐다. 네. 이거는 지금 작년 11월 저점으로 6개월 연속 상승했으니까 이거는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세계 경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 네. 그런데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았는데요. 근데 아직도 미국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텐데 선행지수가 먼저 올라가는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행지수도 아마 이게 6월 데이터 바뀌어지면서 또 모양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 5월 그 재고 동향을 보면서 아마 이 모양이 제가 생각하는 또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빠르면 우리 선행지수 경기도 4분기 내년과 가지고는 회복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측 기관들이 올해는 경제 성장 1%에서 1.5%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거의 다 2% 약간 넘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가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죠. 네. 안만한 회복은 회복인데 최소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근데 GDP를 구성하는 요 중에서 내년에 뭐가 나아지느냐. 올해는 지금 우리 경제가 그나마 1.4% 정도 성장한다고 재보면 추정하고 있는데요.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투자도 안 되고 특히 수출이 큰 폭 감소였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전망은 소비는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지금 코로나 규제 완화 때문에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계부채 많고 실질소득은 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내년은 소비가 증가하기보다는 대부분에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아마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활동 동향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 것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인데 제조업은 지금 큰 폭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그나마 좀 성장해서 올해 1%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소비가 둔화되면서 내수,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다. 네. 아마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결국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조업 성장세가 점점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출 성장이 이제 기여를 많이 해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에는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주가가 상당히 똑똑하죠. 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오른 것보다 올해 상반기 보면은 뭐 많이 오른 게 전기전자업종,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경기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경기 관련주가 먼저 오르고 지금 경기 회복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네요. 선행주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예, 주가가 좀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지금 앉는데 이게 아닌가? 아닌가? 그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OECD 선행지수,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세로 돌아선 거를 확인하면은 네. 이게 그 4분기라고 보는데요. 예, 그때는 그 다시 내가 먼저 왔는데 뒤따라오구나 이거 확인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또 이제 안도감을 얻고 그거를 가지고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4분기쯤에 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OECD 한국 선행지수를 통해서 현재의 경기 상황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지수들끼리 정말 뭔가 약간 내가 먼저 올랐어? 너 이제 따라와? 하는 식으로 서로서로 손잡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의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도 이 지수들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